이혼하자. 남편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술잔을 앞에 두고 시선을 피하며 내뱉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박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수진은 아침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결혼 20년 중 절반이 그랬습니다. 남편 이재호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바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다섯 번째 해에도, 10번째 해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바빠서. 수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찻잔은 언제나 두 개였습니다. 수진이 남편 목까지 준비해뒀지만 재호의 찻잔은 늘 식어갔습니다. 식탁 위에서, 거실 소파 끝에서, 침대 협탁 위에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한 차들이 집 안 곳곳에 굳어갔습니다. 수진은 그 찻잔들을 치우며 무언가 덩달아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이서아가 대학원에 들어가던 해,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아가 기숙사에 들어가자 재호와 수진 사이에 남은 것은 TV 소리와 각자의 핸드폰 화면이었습니다. 부부는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수진은 그 무렵 꽃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부탁이었지만 사실은 혼자 있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꽃을 다듬으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꽃집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호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은 퇴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재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냉장고 문을 닫고 찻잔 두 개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서아는 저녁 일찍 나갔습니다. 친구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집에는 재호와 수진 둘만 남았습니다. 재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은 찬물을 끓이면서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찻잔만 바라봤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요. 재호의 눈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계속했습니다. 서아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병원 데려가고, 당신 출장 짐 챙기고, 명절에 양가 다 챙기고, 그 20년 동안 당신이 내게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수고했어. 그 한마디도 없었어요. 재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처음에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신경 안 쓴 거였어요. 나는 당신한테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재호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수진 씨로 불러요.
지금은. 재호가 멈칫했습니다. 알겠어. 수진 씨. 나도 할 말이 있어? 재호는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응. 당신도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 말한 적 없잖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당신은 항상 혼자 다 알아서 했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당신 방식이 아니면 틀렸다고 했잖아. 수진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틈에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하자. 수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짧은 세 글자였습니다. 재호가 눈을 들었습니다. 뭘?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는 거요? 그리고 그 이유도요. 재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을 때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봐요. 재호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인쇄된 사진들과 문자 화면 캡처였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언제? 3년이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흘렀습니다. 재호는 사진을 하나씩 집어들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이 그만뒀을까요?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수진이 재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덮고 살까? 아니면 퍼뜨릴까? 수진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는 걸. 내가 원하는 건 내 인생이라는 걸.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 사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수진은 꽃집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다가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재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충전기에 꽂혀 있었는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습니다. 수진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름 대신 이니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H. J.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괜찮아.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은 그날 이후 재호의 일상을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술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거나 소리를 껐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닦으며 밥을 차리며 빨래를 개며 지켜봤습니다. 그 무렵 친한 지인 한정주가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였습니다. 수진은 만남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정주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재호 씨 일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알고 있어? 정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뭘 알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야?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그 만남 이후 수진과 정주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 속에서 수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재호가 숨긴 것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메모하고 기록하고 사진을 받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봉투 안의 것들은 재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날짜가 기록된 메모, 카드 사용 내역 캡처, 통화 기록, 장소 기록들. 수지는 3년 동안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재호와 H, J. 내 만남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두꺼운 봉투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H, J. 가 한정주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주를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재호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정주가 너한테 말한 거야? 아니요. 정주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알아낸 거예요. 재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주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한 거였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정주한테도 정직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도. 정주한테도. 당신은 그냥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한 거예요. 수진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재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재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는 갑자기 초조해졌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잖아. 재산이며 서하며. 알고 있어요. 수진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이미 만났어요. 재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이 날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변호사를 찾아간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찾아간 법률사무소에서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인 중 외도가 있을 경우 이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재판이 복잡해진다고.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재산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명의의 통장, 주식, 부동산. 결혼 전 재호가 가져온 자산과 결혼 후 함께 형성한 자산을 꼼꼼히 분리했습니다. 수진이 직접 쓴 메모가 가득 찬 노트가 서랍 깊숙이 쌓여갔습니다. 당신 명의 아파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것이야. 결혼 전에 산 거잖아. 맞아요. 하지만 우리 둘이 같이 산 20년 동안 제가 낸 생활비가 있어요. 변호사는 그게 기여분으로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 퇴직금 예상액이요.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 몫이에요. 재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재호 씨. 수진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다만 내가 쏟은 20년이 있어요. 그 20년의 몫을 받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재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는 처음부터 수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은 자신이었지만 진짜 이 판을 짠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20년의 끝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수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혼은 외도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불리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여러 명 바꿨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3년 동안 준비한 것들은 촘촘했습니다. 재혼은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꽃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알바가 아니라 가게의 작은 지분을 가진 공동 운영자였습니다. 이혼 합의금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아침마다 꽃을 다듬으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서아는 처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어땠을까?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힘들었을 거야? 그건 싫었어. 서아는 한참 울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찻잔처럼 뜨겁고 조용한 포옹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진은 혼자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만 꺼냈습니다. 뜨거운 차를 따르며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꽃 향기가 났습니다.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던 그날 밤. 그것이 끝이었는지, 시작이었는지. 찻잔에 입을 대며 수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주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